베르테르는 젊은 작가이자 화가였다. 하지만 유명하다거나 부자는 아니었고 하인이 딸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귀족이 주최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을 처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로테라는 여자를 함께 태우고 가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렀다. 로테를 처음 본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반하고 만다. 하지만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 그는 알베르트였고 귀족의 총애를 받는 공직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일 때문에 한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로테는 자신을 포함한 구 형제 자매와 더불어 법무관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로테에게 아이들과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로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은 로테를 잘 따랐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흰 옷에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빵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베르테르는 그 무도회가 끝난 후 로테를 만나러 자주 방문하였다. 로테의 집은 그의 집에서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틈만 나면 로테를 만나러 다녔다. 로테의 어린 동생들은 베르테르를 잘 따랐으며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거나 맛있는 걸 나누어 주었다. 로테도 베르테르를 싫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으므로 베르테르와 좋은 친구로 지내길 원했다. 한동안 떠나 있었던 알베르트가 돌아왔다. 그는 귀족의 총애를 받아 높은 공직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인품은 선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는 베르테르를 보자 그를 반갑게 맞아준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가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그를 질투했다. 알베르트가 로테의 약혼자로서 둘의 애정 표현을 볼 때면 베르테르는 가슴이 아팠다. 베르테르는 근처 마을의 한 주막에 들러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 주막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베르테르는 그 아이들을 좋아했다. 가끔씩 먹을 것과 용돈을 주거나 했다. 주막집 여주인은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유산 상속 문제로 스위스로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도록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 주막에는 보리수 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주막집의 아이들은 4살짜리 아이가 6개월 된 아기를 끌어안고 보살펴주고 있었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좋아하는 호메로스의 책을 읽었다. 주막집 여자는 마지를 데리고 물건을 사러 읍내에 다녀왔고 베르테르는 딱 한 주막집 여자의 사연을 듣고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적선한다. 마을에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과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다. 그는 베르테르와 얘기 끝에 그 과부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오빠는 그 하인을 싫어했는데 그 하인이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오빠 몫으로 돌아가는 유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그 과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그것을 지켜본 그녀의 오빠는 그 하인을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하인으로 고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하인도 그 과부를 좋아하게 된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와 로테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기가 괴로웠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떠나기로 결심한다. 베르테르에게 말단 공직 자리를 알선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웃마을로 떠나 한동안 공직 업무를 하며 지냈다. 베르테르는 다재다능하였으나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그의 그런 성격이 공직 업무와 잘 맞지가 않았다. 베르테르는 그의 상사와 트러블이 종종 있었고 그의 모시겨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추천해준 백작의 중재로 몇 번의 사건이 일단락되기도 하였다. 베르테르는 새로운 마을에서 비양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로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력있는 여인이었다. 베르테르는 비양과 잘 지냈으나 그는 로테를 잊지 못했다. 어느 날 베르테르는 마을의 무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비양도 있었고 자신을 추천해준 백작도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온 많은 귀족들과 손님들에게서 이상한 귓말들이 오고 갔고 그것은 베르테르를 험담하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백작은 베르테르에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 온 손님들이 베르테르를 불편해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비양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베르테르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도회를 떠났으며 공직을 사퇴하고 만다. 다시 옛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알베르트와 로테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그들이 결혼한 것을 알고 몹시 상심한다. 하지만 베르테르는
로테의 집을 다시 방문한다. 뜻밖에도 알베르트와 로테 부부는 베르테르를 다시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은 다시 자주 어울리며 지낸다. 베르테르는 어느 날 알베르트의 방에 장식되어 있는 권총을 보며 그것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와 로테의 사랑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고 그것을 은연중에 알베르트도 느낀다. 그리고 베르테르는 자꾸 죽고 싶어 한다는 암시를 주었고 그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신용을 한다. 알베르트는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었고 자신이 예전에 권총을 관리를 잘못하여 오발사고가 난 것을 베르테르에게 얘기해준다. 베르테르는 점점 로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어간다. 베르테르는 자신이 로테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가 옷에 달고 있었던 분홍색 리본을 자꾸 달라고 조른다. 알베르트는 대인배였으므로 베르테르의 생일날 그 리본을 선물해준다. 베르테르는 어느 날 마을에 그 과부를 좋아했던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다. 그 청년은 과부의 오빠로 인하여 해고되었고 새로 하인이 들어왔는데 그 하인을 살해한 것이었다. 그 새로운 하인도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과부를 두고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었다. 베르테르는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살인자를 옹호한다. 그는 법무관에게 찾아가 그 청년이 과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고 하며 그 살인자를 옹호하지만 법무관과 그때 거기 있었던 알베르트는 베르테르의 그 이상한 논리를 무시해버린다. 베르테르는 점점 자신이 죽어 없어져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그 전에 그는 로테를 만나러 갔고 로테는 혼자 있었다. 점점 그녀에 대한 사랑을 숨지게 않는 베르테르를 로테는 부담스러워하였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자신을 만나러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남자답게 스스로에게 블랙만 안겨주는 자신과 같은 여자는 있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보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베르테르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로테를 한 번 더 방문하였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방문이었다. 그때 베르테르는 로테를 끌어안았고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로테는 도망갔고 옆방으로 가서 문을 잠궈버린다. 그리고 다시는 베르테르를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베르테르는 상심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할 결심을 한다.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에게 편지를 보내고 시종을 보내어 권총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마침 그때 알베르트는 로테와 함께 있었는데 알베르트는 그 편지를 받고 같이 온 베르테르의 시종에게 권총을 꺼내어 달라고 로테에게 부탁한다. 로테는 스스로 그 권총을 꺼내어 시종에게 주었고 권총에 있던 먼지를 털어주었다. 시종은 그 권총을 베르테르에게 갖다 주었고 로테가 직접 그 권총을 건네주었다고 얘기한다. 베르테르는 그 권총에게 키스하였고 곧 로테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쓴다. 그리고 알베르트에게도 편지를 쓴다. 그 편지는 그의 죽음이 발견될 때 전해지도록 밀봉을 하였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죽으면 알베르트에게서 선물 받았던 로테의 그 분홍색 리본을 자신과 함께 묻어 달라고 써 있었다. 베르테르는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와 함께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마시고 스스로 오른쪽 눈 위에다 대고 권총을 쏜다. 그의 죽음은 그날 새벽 하인에게 발견되었고 그때까지도 베르테르의 목숨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도착했고 알베르트와 법무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베르테르는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그는 그날 정오를 기하여 숨을 거두었고 로테를 포함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